동아화성. 동아화성도 크게 부담 없네요. 121선까지 밀려도 그냥 밀릴 거 그냥 생각하고 들어가시면 돼요. 지금 동아화성 보면은 얘가 계속 상승할 때 여러분들한테 맨날 말했던 거, 이 종목이 좋아하는 선이 어디일까요? 일단 여러분들이 차트 볼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차트가 그렇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냥 숨은 그림 찾기예요. 이 종목이 어디 선을 뒤지면 웬만하면 반등이 나왔는지. 61선이네요. 어지간하면 61선하고 크게 이탈을 안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도 61선을 이탈 안 해준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 번 더 14,000원, 13,800원 여기 정도 선까지는 별 어려움 없이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61선을 이탈했어요. 그러면 121선 만나러 가야지 뭐. 근데 121선까지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다라는 게 장점인 거예요. 이평선 간의 이격도가 어마어마하게 넓은 거. 예를 들면 이런 거 신풍제약 같은 경우 보면 여기 61선이 125,000원인데 121선이 90,000원이에요. 그러면 이격도가 거의 한 20% 가까이 되죠. 이런 거는 사실 내가 121선까지 그래 빠져라 라고 생각을 해도 버티기가 되게 부담스러워요. 추매를 할 거면 61선 이탈했으니까 분봉은 제외하고 그럼 일봉상으로 봤을 때 121선 부근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랬을 때 손실이 너무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 내 멘탈이 못 버티는 경우가 많죠. 근데 사실 동아화성 같은 경우는 이격도가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아래로 10%도 안 돼요. 아까처럼 한 7%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6, 7%? 요 정도는 사실 분할로 접근했을 때 접근한다라고 하면 손실이 굉장히 적겠죠. 동아화성 같은 경우는 단 한 번도 121선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121선 맞으면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미예요. 이렇게 빠진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애초에 61선에서 121선 연두에 두고 분할로 잡았으면 평단가가 61선과 121선 사이로 형성이 되겠죠. 그러면은 요런 거는 내가 여기서 121선 처음으로 만나는 거니까 반등 한 번만 나와줘도 먹고 나오거나 본전에서 탈출할 수 있다라는 의미니까요. 그러면 동아화성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면 되겠죠. 영화테크도 영화테크 같은 경우는 이날이 조금 걸리네요. 요 날이 조금 걸려요. 자, 비슷한 거예요. 봐봐요. 영화테크 같은 경우도 좋아하는 선을 찾아본다라고 한다면 61선이겠네요. 61선에서 크게 이탈 안 하고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61선 깼죠. 그래서 그래? 여기서 반등 나올 줄 알았는데 깼네? 그럼 나 121선까지 나눠서 잡을래. 그러면 평단가가 요 정도 중간값으로 형성이 되겠죠. 이런 상태에서 시장 때문에 내리다 빠지긴 했지만 시장 조금 회복해주는 모습 보여주니까 바로 61선, 과거 지지선이었던 부근까지 올라가는 거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가 나눠서 잡았으면 사실 탈출할 수도 있는 거죠. 먹고 나오거나. 요런 생각. 유인텍도 자리가 괜찮고요. 유인텍도 61선 부근. 유인텍도 좋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급등하는 종목 따라잡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요렇게 눌린 종목들, 지지선 붙은 종목들, 혹은 위로 과거에 지지선을 시장 때문에 깨고 내려왔던 그런 얘들이 지금 시장에서 훨씬 매력도가 높습니다. 그냥 급등하는 거 따라잡는 거는 어차피 상승하는 종목이 훨씬 많은 시장인데 굳이 급등하는 거 잡을 필요가 없죠. 급등한다라는 건 시장에 돈이 많이 몰린다라는 의미인데 장이 빠질 때는 너도 나도 빠지고 급등하는 얘들만 계속 급등을 하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울며 겨자 먹기로 들어가야만 하지만 내가 매매를 한다라고 한다면 근데 지금처럼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한숨 돌린 시장에서는 굳이 급등하는 거 안 사도 이렇게 눌린 거 사도 시장 회복하면은 과거 낙폭 절반 이상은 회복해 주니까 그런 종목군들을 보시거나 내 종목군들 중에 시장 때문에 빠진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 차라리 그런 종목 추매해서 평단 조절해서 나오는 그렇게 전략을 세우는 게 현 시장에서 더 좋아 보여요. 현대공업 같은 경우도 자리 좋죠. 좋아. 현대공업 괜찮네요. 지금 보면은 이평선 거의 수렴했죠. 그럼 현대공업은 얘네 같은 경우는 이평선이 수렴했다라는 건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위로 날아가든가 집으로 가든가 그래도 현대공업은 아래 갭자리들도 다 메꿨네요. 여기서 121선만 여기서 여기 이탈만 안 해준다라고 한다면 한 번 더 볼멘 상단 찍으러 갈 수 있는 종목이라는 의미예요. 120분봉, 60분봉 최대한 수렴하는 단계고 그 자리 지지선이 한 9,200원 정도니까 한 9,100, 9,200원 정도까지 떨어질 거 염두하고 나눠서 잡으시면 돼요. 9,200원까지 빠진다고 해봐야 고작 마이너스 3%. 그럼 내가 그 사이 구간까지 나눠서 잡으면 9,200원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손실이
마이너스 한 1.5% 될까요? 그럼 그런 상태에서 한 9,100원, 9,000원 요 자리 이탈하면 그냥 마이너스 한 4% 손절하랍니다. 왜냐면 수렴한 상태에서 위로 치지 못하고 아래로 빠졌으니까 뭐 손절할게요 해도 그렇게 타격이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식에서 무조건 수익만 볼 수는 없습니다. 손절도 항상 염두는 해두실 것. 좋은 게 많이 보이죠. 자, 기다리면서 현금을 들고 계신 분들은 사실 뭐 선택지가 많죠. 성창오토텍 요것도 자리가 크게 부담이 없는 자리. 만약에 시장 때문에 밀린다라고 하더라도 어지간하면 이 8100선을 크게 이탈할 가능성이 없는 종목이니까 이런 것도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좀 아래로 10% 가까이 열려 있는 거잖아요. 그럼 아래로 10%는 조금 부담스러운데? 라고 생각하면 3번 나눠서 끊으면 돼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들어갈 때 한 번에 자꾸 많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럼 내가 만약 여기 한 번에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그냥 나는 감질맛 나게 나눠서 들어가는 거 진짜 싫어요 하시는 분들은 한 번에 들어가고 대신 손절가를 좀 타이트하게 잡아야겠죠. 손절가를 한 8,800원 요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거는 내가 회전율을 중시하게 여기고 안 간다 싶으면 난 바로 자를 거야 하시는 분들은 한 번에 들어가서 8,800원 이탈시 손절. 지금 60분봉 모이고 있는 상태고 120분봉도 최대한 수렴해 놓은 상태니까 이런 것도 괜찮죠.